하이드 채권 진입 시점을 이렇게 봅니다. 연준 금리 인하를 하면은 한 1년에 걸쳐서 금리를 인하한다 가정을 하면은 연준 금리 인하 사이클 한 중반 정도 지나면은 하이드 채권을 들어가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아주 일반론입니다. 지금은 하이드 채권이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좀 더 하이드 채권 가상금리가 좀 더 많이 벌어졌을 때 들어가는 걸 권해드립니다. Q&A 질문 받은 거 하나하나씩 좀 설명 좀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Q&A. 요게 제가 유튜브 댓글 그대로 캡처하다 보니까 좀 내용에 대한 앞뒤 전후 문답이 좀 연락이 없는 건 좀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채권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자산 배분 관점에서 채권을 이용할 때 어떤 채권이 효율적일까요? 국채가 효율적일지 아니면 회사채도 관계없는지 관로 생각하고 또는 실제 채권은 좋은 건지 아니면 채권 ETF도 무관할지 그리고 채권 종류가 많은데 성격도 다양한데 어떤 걸 하면 될지 질문의 결론은 자산 배분 관점에서 할 때 채권을 어떤 채권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산 배분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한번 볼게요. 조금은 여러분 현학적인 예일 수 있는데 그래 좀 알면 도움 되실 겁니다. 자, 자산 배분 이렇게 보죠. 예를 들면 주식이 있을 것이고 주식에 대비되는 채권을 놓고 싶어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채권.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자산 배분이기 때문에 이게 주식과는 약간은 속성이 대칭되는 개념으로 가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자산 배분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경제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꾸준하게 일정 부분 수익을 우리가 만들어내고자 하는 관점이고 그러면은 경제가 올라갈 때 잘 작동되는 자산, 경제가 내려갈 때 잘 작동되는 자산이 잘 컨비네이션을 갖고 있어야 되니까 이론적으로는 이게 국채여야 될 겁니다. 여기 채권 쪽에는 국채여야 되는데 근데 꼭 국채만 해야 되냐? 그렇진 않아요. 뭐냐면 큰 그림에서 IG 그레이드는 영어로 뭐냐면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고 즉 투자 적격 채권입니다. 즉 국채를 포함하는 투자 적격 채권 ETF나 또는 채권 펀드 그러니까 국채를 포함하고 있는 큰 그림에서의 투자 적격 채권이나 투자 적격 채권 펀드나 ETF를 자산 배분 관점에서 채권 비중으로 넣기를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 미국 채권 ETF 투자 시 환전해서 직접 투자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은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환해지 되어 있는 미국 채권 ETF가 나은 건지 어느 게 나은지에 대한 질문이네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게 더 나을까요? 이거는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고 이런 거죠. 자, 먼저 보면은요. 환전해서 직접 투자한다고 하면은 이런 거죠. 자, 이게 미국에서 투자한 채권이 있는데 예를 들면 예시입니다. 내가 미국 채권 투자해서 한 20% 수익이 났습니다. 1년 동안에. 근데 만약에 지금 1월 금년 초부터 연말까지 투자해서 미국 국채가 20% 수익이 났다 가정합시다. 그런데 만약에 동구한 동안에 원화가 1년 뒤에 금년 연말에 원화가 달러 대비 한 10% 강세로 가게 되면은 이거를 나중에 국내를 가져올 때 한 10% 정도를 차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투자 수익이 줄어들죠. 10% 수익만 하죠. 즉, 뭐 이거 다 아는 얘기인데 제가 설명드리다 보니까 굳이 제가 이거를 설명을 다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네요. 정리를 하면은 여러분이 투자 수익을 원화로 환산하시는 분들은 그 달러로 직접 해외 환전에 직접 투자하는 거를 조금은 이 환율 변수를 감안해서 하길 권해드리고 약간은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개인적으로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전제 조건이 뭐냐면 원화로 수익을 환산한다는 분이라고 가정을 했잖아요. 이론적으로 채권이 주식처럼 뭐 30%, 40% 목표가 아니라 보통 1, 20%가 수익률이 목표잖아요. 그런데 1, 20% 달러에서 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원화가 지금 1,300원까지 왔는데 한 1,200원까지 가면 한 10% 정도 강세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미국 국채권 투자를 해서 10% 수익 났는데 동구간 동안에 원화 강세로 가면은 한국으로 가져오는 순간에 그냥 제로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원화로 수익을 환산하는 분 입장이라고 하면은 굳이 저는 환전해서 미국 채권 투자하기를 권해 주지 않고 반대로 국내에 원달러 해칭되어 있는 채권 ETF를 투자하기를 권합니다. 자, 근데 제가 전제를 하나 드렸죠. 국내 원화로 투자하시는 분, 그러니까 원화를 갖고 있다는 분의 기준이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달러와 원화를 동시에 갖고 있어.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유튜브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커런시 포트폴리오, 달러, 원화를 각각 굴린다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달러를 10만 불 갖고 있는데 달러 10만 불을 굴리는 목적이라면은 당연히 미국 직접 투자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조금 이제 다시 정리를 하면 내가 달러와 원화를 다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달러로 미국 채권 투자하는 거는 당연히 그냥 달러로 환전해서 투자하는 걸 당연히 권해드리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원화밖에 없고 항상 원화로 난 수익을 계산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결국은 나중에 환차 손익까지 다 계산해야 되니까 그거 감안하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해칭한 거를 일반적으로 권하는데 여기서 여러분 꼭 챙겨주셔야 될 게 있어요. 두 가지 부분 챙기셔요. 두 가지.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는 해칭 코스트가 발생합니다.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채권 ETF를 원달러에 해칭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해칭 비용이 발생하고 현재 해칭 비용이 한 2% 정도 발생을 합니다. 달러로 미국 채권에 투자해서 될 때 이제 이자 수익이 4%라 가정하면은 이거를 해칭한 걸로 국내로 들고 왔을 때의 채권의 이자 수익은 4%에서 2% 까야 돼요. 한 2% 정도 연간 비용이 든다는 게 우리가 꼭 아셔야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국채 ETF와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채권 ETF가 세금이 달라요. 미국 상장되어 있는 채권 ETF는 양도소득세라서 분리과세고요.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채권 ETF의 수익은 이게 배당소득으로 가정되죠. 이거는 정리를 하면은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채권 ETF는 분리과세고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채권 ETF에서 수익 나온 거는 종합소득세에 포함된다.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더 깊게 얘기를 말씀드렸지만은 어쨌건 간에 정리를 하면은 만약에 항상 수익을 원화로 계산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심플하게 얘기하면은 미국에 환전해 투자하는 것보다는 국내 해칭되어 있는 채권이 더 좋은데 근데 국내 해칭되어 있는 채권은 두 가지 핸디캡이 있다. 첫 번째 해칭 비용이 한 2% 든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될 거고 두 번째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거는 분리과세 양도소득세인데 국내 상장되어 있는 거는 종합소득세에 포함이 된다더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화자산과 달러자산을 구분해서 굴리는 분이면 저는 미국에 직접 투자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 안녕하세요. 마생투를 열심히 듣고 있는 채권 및 주식 초보자입니다. 현재 SHY에 투자 자산의 30%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SHY가 뭐냐면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SHY는 뭐냐면은 미국의 단기 국채 ETF입니다. 1에서 3년짜리 채권 ETF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 30% 투자를 했는데 지난 7개월 동안에 가격이 거의 급등락이 거의 없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자만 받고 있다네요. 이자만. 언제까지 들고 가야 될까요? 예. 그래서 너무 올라가지를 않아서 팔고 주식을 옮기고 싶대요. 그래서 주식 옮기고 싶은 마음이 수시로 들지만 금리 인하만 기다리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장기물과 달리 변화가 없어 조금 답답한 심정입니다. 이분 저 클래스 꼭 들으셔야 돼요. 뭐냐면 일단 채권의 좀 기본을 좀 얘기해 보죠. SHY는 1에서 3년이니까 듀레이션이 2년이 채 안 되죠.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은 시중금리 움직임에 별로 거의 가격이 영향을 안 받는다는 얘기고 그러면 우리가 채권을 얘기할 때 채권은 크게 채권 수익은 이렇게 구성이 되잖아요. 한번 볼게요. 채권의 토탈 리턴, 채권의 총 수익은 이자 수익
플러스 가격의 오르내림을 생각하는 건데 이런 2년짜리 채권은요 거의 채권 가격이 변화가 거의 그러니까 이래서 단기 채권은 채권 가격 변화가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런 채권을 투자할 때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이자 수익만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하를 됐을 때 채권 가격이 금리 인하될 채권 가격이 확 올라가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 채권보다는 더 긴 채권을 투자를 하셔야겠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제가 실전 클래스에 제가 이제 계속 약간 이제 마 대표 그럼 얘기가 이전에 얘기한 거 좀 다르지 않나요? 금리 인하기에 장기 금리보다도 단기 금리가 더 많이 내릴 거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단기 채권을 투자하고 있어요라고 설명할 수도 있지만 말씀 주실 수도 있지만은 근데 만약에 절대 금리는 단기 금리가 더 많이 내리겠지만은 단순 듀레이션이 짧기 때문에 단기 채권 가격은 얼마 안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단기 채권이 내릴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ETF는 따로 있습니다. 그건 다시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단순하게 이렇게 단기 국채를 들고 있으면 금리가 오르건 내리건 또 내릴 때도 큰 수혜는 못 보고 이자 수익만 기대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자, 그래서 결국은 지금 주식이 자꾸 오르기 때문에 주식을 팔고 주식에 넘어가고 싶다고 하는데 금리 인하가 빨리 오는데 결론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시간이 금리 인하를 안 하고 뒤로 흘러가면 갈수록 제가 이제 지난주 유튜브인가에 올린 게 뭐냐면 제가 하반기에 그러니까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가면 갈수록 결국은 연준 금리 인하의 과도한 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결국 미국 경제에 데미지는 영향은 더 많이 줄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미국 경제는 생각보다 좀 더 둔화될 리스크가 더 커지고 그러면 국채 금리는 생각보다 금리가 더 많이 내려갈 수 있다. 그러면 이 얘기인 즉슨 경제 국면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부터 이렇게 시간이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이론적으로 국채를 비중을 더 늘려야 될 시점이 커진다는 얘기고요. 정리하면은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좀 더 보수적으로 경제를 판단해야 되고 보수적으로 경제를 판단해야 된다는 건 오히려 뒤로 금리 인하가 더 안 하면 안 할수록 채권의 비중을 더 늘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봤을 때 내가 금리 인하의 수혜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처럼 아주 단기 국채만 주구장창 들어가서는 큰 수익이 안 날 거고 상대적으로 좀 더 긴 채권을 투자를 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단기 금리 인하로 인해서도 수익을 보고 싶다면 좀 다른 채권 ETF를 좀 찾아보셔야 될 겁니다. 자, 네 번째. 이 네 번째는 방금 앞장에 3번 질문에 답변 드린 내용하고 상당 부분 좀 겹칠 것 같아요. 제가 설명드린 게 볼게요. 올해 채권 투자 적기고 펀드 매니저들이 증시 하락을 예상한다는 영상을 봤습니다. 원래 주식 7, 채권 3 비율로 배분을 해놓았는데 채권 비중을 늘린다면 어느 정도까지 늘려야 될까요? 라고 점 주셨네요. 일단은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금리 인하를 하지 않으면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여러분들의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더 디펜시브하게 더 방어적으로 구축해야 되고 더 방어적으로 구축한다는 거는 채권의 비중을 더 많이 키워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분의 질문은 몇 프로까지 늘려야 되냐 채권을 그죠? 인데 사실은 정답 없어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연배가 굉장히 높은 분들일수록 채권 비중을 굉장히 많이 늘려야 될 것이고 근데 이분은 주식을 7대3 정도로 하셨으니까 꽤나 조금은 이 질문 주신 분은 아주 나이가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이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이렇게까지도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이렇게까지 3대7로 오히려 제가 채권 비중을 늘려야 되니까 이런 거죠. 약간 우리가 경제가 뒤로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안 하면서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이론적으로는 주식 버블이 더 심해지는 거고 또 경기가 나빠질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방어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한 3대7 정도 그러니까 채권을 주력 자산으로 바꿔 놓으시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자, 5번.
1, 4분기 중반이 지났고 미국 단기 국채, 단기, 중기, 예나 예 표시 미국 단기 채권 ETF를 지금 들어가도 괜찮은지, 그리고 이머징 마켓 현지 통화표 채권과 미국 하이드 채권 진입 시점은 미 연준 금리 인하가 연기되는 거에 따라 늦춰야 하는 건지, 질문 안 하는데 거의 뭐 한 30개가 들어있네요. 30개가 들어있는데 뭐 다 설명드릴 수는 없을 거고, 미국 하이드 채권만 말씀드리면 예, 맞습니다. 연준 금리 시점 때문에 하이드 채권 투자 시점도 이분 공부 많이 하신 분이네요. 좀 뒤로 수년되는 거 동의합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유튜브에 그냥 그거 캡처하다 보니까, 자, 1번은 지금 미국 국채와 한국 국채 어느 나라 사라는 얘기인가요? 뭐 그냥 건데 아까 이미 제가 답변 드렸어요. 만약에 저는 이제 미국 국채와 한국 국채를 다 사기를 권해드리고, 만약에 딱 하나만 선택하라면 한국 국채를 제가 추천드렸죠. 그죠? 그리고 조금 더 부연 설명하면은, 미국 채권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고 한국 채권은 트레이딩 플러스 바이 앤 홀드 둘 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Y님이 하신 거, 처음으로 채권 투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미국 채권 매수 매도나 한국 채권 매수 매도가 증권사 PB를 통해서만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아니면 직접 MTS로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MTS로 하는 게 PB보다 더 싼가요? 그리고 매도 시에 유동성 문제는 없나요? 질문 너무 많네요. 자, 설명을 한번 드려보죠. 뭐 제가 이제 이렇게 많은 질문을 주신 거는 오죽 답답하시면 저한테 이런 질문 주셨겠죠. 그죠? 자, 설명을 한번 드려보죠. 증권사에서 미국 채권이든 한국 채권이든 증권사 PB를 통해서 거래할 수도 있고요. MTS로 통해서 다 거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MTS로 하는 게 PB로 하는 것보다 거래 수수료가 더 저렴한가요? 라는 질문. 이거는요, 주식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주식은요, MTS, 그러니까 모바일에 사는 게 PB한테 전화해서 사는 것보다 더 싼 거 맞아요. 비용 더 최소화되어 있는데, 채권은 조금 달라요. 지금 무슨 말이냐? 이것도 다시 좀 얘기를 좀 약간 이게 복잡한데, 장내 채권이냐, 장외 채권이냐. 만약에 장내 채권으로 하는 거는 당연히 MTS가 쌉니다. 근데 만약에 장외 채권은 MTS가 PB한테 하는 것보다 더 비쌉니다. 반대로 보셔야 됩니다. 장외 채권은 MTS가 제일 비쌉니다. 만약에 장외 채권을 하신다고 하면은 PB하고 직접 하시는 게 더 쌉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물론 이게 굉장히 제가 일반화시키기엔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회사들마다 좀 다 사정이 달라서 그래요. 아무튼 주식은 일반적으로 MTS가 무조건 쌉니다. 무조건 PB한테, 그러니까 증권사 직원한테 거래하는 것보다 싼데, 채권은 꼭 그렇지는 않더라. 장내 채권은 주식과 똑같이 MTS가 싸지만은 장외 채권은 MTS가 영업 지원하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비싼 경우가 많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동성 부분인데, 유동성도 마찬가지예요. 이 유동성은 아마 제일 궁금하고 제일 어려운 부분일 텐데, 이거 정말 여러분 증권을 잘 고르셔야 돼요. 예를 들면 M사들, 뭐 K사, H사 다 비슷한데, 아마 이거 국채 거래하려고 하면은 나중에 매도하려고 하면 적어도 지점에 가면 한 10억은 되어야만이 나중에 중간에 매도할 수 있다. 그러니까 10억 정도는 되어야 본사에다가 의뢰해서 외부에 거래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그 회사 고유로 갖고 있는 장외채권 물량이 많은 회사 같은 경우는 그냥 금액 제한 없이 대사줍니다. S사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동성 문제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좀 비교 분석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쿠앙님이 제발 ETF랑 개별 채권이란 ETF 좀 구분해서 얘기해 달라고 하네요. 예, 맞습니다. 너무 좋은 질문에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개별 채권과 ETF의 가장 큰 차이점. 개별 채권은 매매도 가능하고 바앤홀드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안 되면은 만기까지 들고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예금처럼 만기까지 들고 갈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ETF는 개별 채권과 가장 큰 차이점 뭐냐면은 바앤홀드가 불가능하다. 즉 만기 보유 전략이 불가능하고 오로지
트레이딩 입장에서만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차이다. 그러면 결론은 만약에 금리가 쭉 내려가는 국면에서는 개별 채권의 ETF는 다 똑같은 효과가 나온다. 근데 만약에 금리가 뜨는 국면에서는 금리가 뜨면은 개별 채권 같은 경우는 그걸 바앤홀드, 만기처럼 보유해서 예금처럼 들고 가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데 채권 ETF는 별도로 만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전략 구사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그동안 말씀드렸던 게 아직도 금리가 좀 더 올라갈 여지가 있는 국면에서는 가능한 개별 채권을 ETF보다 더 활용하는 게 좋은데 만약에 앞으로 본격적으로 금리가 쭉 내려간다고 하면은 오히려 유동성과 매매가 더 편한 개별 채권보다 ETF가 좀 더 운용하시기에 더 좋은 자산이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제가 그래도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지금 시간 좀 지났지만은 제가 몇 분 라이브로 또 채팅방에 질문 주신 분도 제가 답변을 드려야 여러분도 좀 덜 아쉬울 것 같아서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위에서부터 볼게요. 너무 많아서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고 그냥 브라질 채권 아직 매력적인가요? 브라질 채권은 제가 작년 2월 8일 방송부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들어오셨던 분은 작년 안에 거의 한 35%, 거의 한 40%의 수익이 났어요. 근데 제가 작년 방송에는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 자문 고객들한테는 일단 기본적으로 한 2년 정도 보고 투자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벌써 1년이 흘렀죠. 정리를 하면은 현재 브라질 채권은 아직도 한 1년 정도 투자의 호흡으로 보면 아직은 유망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근데 작년보다는 훨 더 기대 수익 눈높이는 낮추고 기대 수익이 좀 낮추고 이자 수익 정도만 나와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한 1년 정도 호흡으로는 아직은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근데 워낙에 브라질의 변수가 많기 때문에 브라질에 그 정도 눈높이로 들어가되 단 우리가 열심히 안테나를 돌려서 브라질 매크로 상황에 대해서 보초병을 세워서 브라질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1년 후 기준 미국 국채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성연 씨 근데 1년 후 기준 미국 국채 이렇게 질문만 대놔서 제가 참 어려운데 미국 국채 금리 1년 뒤에 어디까지 갈 것 같냐 이런 질문이시잖아요. 그죠? 제가 추정한테 그런데 정답 없습니다. 정답 없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달라요. 예를 들면은 미국 국채가 경기 침체로 간다고 했을 때의 금리 전망이 다를 것이고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죠. 지금 현재 대다수 상당수 분들이고 또 여기 참석하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현재 가장 많이 하는 게 미국 경제가 소프트 랜딩 될 거라고 보는 견해가 주력 비유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미국 국채 금리가 어느 정도까지 보냐면 저는 3.5에서 3.0 정도 봅니다. 그러니까 금년 연말 정도에. 그러면 현재 4.3이잖아요. 한 1% 정도 금리 정도는 현재 레벨에서 충분히 내려갈 룸이 있다라고 보고요. 물론 미국이 경기 침체가 들어가면은 3% 깨집니다. 그죠? 그렇게 보는 거고 아무튼 현재는 기준 시점이 그러니까 소프트 랜딩 하는 거고 미국 경기 침체 안 들어간다는 가정이고 그렇게 봤을 때 3% 초반 정도 보시는 게 맞을 거라고 봅니다. 그 바로 밑에 마음의 소리님이 마 대표님 채널을 오래 전부터 봐서 그런지 내용이 좀 쉬운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동안 쭉 보셨던 분들한테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닐 겁니다. 아무튼 제가 좀 시간이 없어서 너무 좀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저랑 좀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진행한 실전 클래스는 좀 더 여기 좀 더 택티컬하고 좀 더 매크로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아까 제가 그 커뮤니티 방을 살짝 보여드렸지만 커뮤니티에는 제가 보고 있는 해외 그 유료 리서치에 대해서 제가 뎁스 있게 공유 드릴 거고 그에 대해서 그 라이브 시간에 좀 더 많은 공유를 할 예정이니까 오늘 말씀드린 거에 좀 더 심화학습 같은 게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저희 다음 주 진행되는 어떤 그 실전 클래스 또 한번 고민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무튼 제가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오늘 내용 좀 도움이 됐기를 기대하고 아무튼 계속 저희 유튜브 마생투 채널 성원 부탁드리는 걸 하고 제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